안녕하세요. 이상희TV 알려주세요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희TV의 마차입니다. 오늘은 국가 암검진 사업과 폐암검진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제목은 국가 암검진 사업과 폐암검진, 알기 쉬운 문답식 안내입니다. 오늘도 복지국가 운동계의 체계바라 이상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희입니다. 네. 먼저 이상희 교수님은 의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암이라는 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암은 비정상 세포들이 네. 정상이 아닌 거죠. 비정상 세포들이 과다 증식하는 겁니다. 과다 증식하게 되면 주위 조직이나 장기로 이렇게 침입을 하게 되죠. 그렇게 돼가지고 암 종괴라 그래가지고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네. 이 덩어리가 기존의 구조, 조직을 다 파괴하는 거거든요. 또 변형도 시킵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보통은 종양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종양, 영어로는 투머라고 부르는데 종양. 그러니까 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체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 성장입니다. 지가 알아서 과잉 성장을 하는 거예요. 네. 과잉 성장. 이 성장 과잉하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엄청나게 덩어리가 커지게 되는 걸 우리가 종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종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성 종양이고 하나는 악성 종양입니다. 양성 종양은 비교적 성장의 속도 이게 느려요. 그리고 전이를 하질 않아요. 원래 생기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천천히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빨리 자라요. 그리고 주위 조직으로 막 침륜해요. 그리고 신체 각 부위로 막 확산이 되어버려요. 이걸 우리가 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전이가 돼가지고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암 이렇게 하는 것은 양성 종양이 아니라 악성 종양을 우리가 암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세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세포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는 이게 세포 스스로가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조절 기능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고 또 수명을 다하면은 스스로 이렇게 손상이 되면서 죽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네. 또 죽고,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세포 수 자체가 균형을 유지합니다. 세포 수가 거의 항상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런 세포 자체에 자기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죽어야 될 세포가 안 죽고 비정상적으로 막 과다 증식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주위의 조직이나 장기를 침범해가지고 큰 덩어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덩어리라고 하는 건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덩어리가 생기려면 세포가 과잉 증식해야 되잖아요. 원래 세포는 자기 조정 메커니즘 때문에 조금 크다가 나이가 들면 저절로 죽고 또 그 자리에 새로운 게 생기고 해가지고 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이상 증식을 하는 걸 우리가 종양이고, 이 중에서 악성 종양을 우리가 암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네. 드라마를 보면 암 환자가 많이 나오고요. 제 주변에도 암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암 발생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암 발생 정말 많습니다. 결국은요, 돌아가시는 분 있죠. 어떤 이유로든 뭐 사고로 돌아가셨든 자살로 돌아가셨든 질병으로 돌아가셨든 어떤 이유로든 우리나라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네. 돌아가시는 분 4명 중에 1명은 암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자, 우리 마차님께서 우리나라의 암 발생률을 여쭤보신 거죠? 네. 네, 암 발생률. 자, 우리나라의 암 발생률은 2012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쭉 전가다가 2012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 가지고 지금은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일정 선진국 클럽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들 평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더 낮아요. 그런 뭐 이유가 있어요? 좋아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해서 그래요. 잘해서. 그러니까 마차가 건강하려고 무지 노력하잖아요. 마차에 건강하려고 하는 노력이 유럽 사람들보다 더 우월해요, 사실은. 미국 사람들보다는 압도적으로 우월해요.
그러니까 건강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뭐 국민의 인식이 개선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그리고 또 지금 오늘 할 거 네. 국가 암 검진 사업 덕분이에요. 아, 우리나라 이거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 사람들보다. 조기에 발견하면 암은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덕분입니다.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네. 어쨌건 인구 10만 명당 암은요.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몇 명 발생했냐 이걸 따지거든요. 인구 10만 명당 몇 명. 자, 이걸 알아보는 저 수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연령 표준화 암 사망률이라고 불러요. 연령을 표준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든 사람에게 암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나이가 든 사람, 고령층이 많이 사는 지역은 뭐래도 암 환자가 많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암 발생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불공정한 거죠. 네. 그래서 연령을 우리가 보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령 표준화 한다고 그래요. 그걸. 연령 표준화한 암 발생률. 그래서 A 지역과 B 지역. 한 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한 지역은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면 그 두 지역에 바로 A와 B 지역의 암 사망, 암 발병률,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암 생기지, 이거 비교하려면 연령을 보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 표준화 암 발생률을 구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암 발생이 늘어나는 그 영향을 제거한 그런 발생률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령 표준화 암 발생률은 어느 시기든지, 어느 국가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비교하기가 딱 좋죠. 우리 대한민국의 연령 표준화 암 사망률과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의 연령 표준화 암 사망률 바로 구해가지고 비교해버리게 되면 바로 비교가 가능한 건데 OECD 국가들 평균하고 우리를 비교해보니까 우리가 연령 표준화 암 사망률이 더 낮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낮은가 하면요.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연령 표준화 암 사망률은요. 2012년에 인구 10만 명당 325명이었습니다. 네. 325명, 인구 10만 명당. 그러던 것이 2013년에는 316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316명으로. 자, 2016년에는 286.8명으로, 287명이죠. 뚝 떨어졌죠. 오, 네. 316이 287로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얼마인가 하면요. 269예요. 근데 OECD 평균은 300명이에요. 이거는 훨씬 더 우리가 낫네요. 아유, 우울하죠. 정말 우울합니다. 정말 이거는 저는요, 의사로서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OECD 평균 연령 표준화 암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300명인데, 암 사망률이 아니라 암 발생률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연령 표준화 암 발생률이 OECD 평균은 인구 10만 명당 300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구 10만 명당 269명이다. 그러니까 몇 명이 낮아요? 31명이 더 낮죠. 굉장히 많이 낮습니다. 네. 연령 표준화 암 발생률이 OECD 평균보다 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암 생존율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우리나라의 암 생존율 얼마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자, 암 생존율이라고 하는 거는 암 발생률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죠. 네. 자,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있을 확률, 이게 생존율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암 생존율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 이제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암 환자 5년 상대 생존율이 2005년에는 54%였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 100명 중에서 54명만 5년 동안 생존해 있는 겁니다. 5년 이상 사는 거고. 그렇습니다. 5년 이상 살아 있을, 딱 5년이 지났을 때 생존해 있을 확률이 54%였다. 2005년에는 이게 2016년, 11년 지난 거죠. 2016년에는 이게 70.6%로 크게 높아졌죠. 네.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상대 생존율, 5년 상대 생존율의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상대 생존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존율하고 네. 암 환자의 생존율을 비교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5년 동안 살아있을 확률 거의 살아있죠. 네. 뭐 마차 5년 동안 살아있을 확률이 거의 살아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99.9%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암 환자는 어떻습니까? 암 환자는 암 때문에 죽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5년 동안 살아있을 확률 대비 네. 암 환자가 5년 동안 살아있을, 5년 이후에도 살아있을 확률, 이걸 우리가 상대 생존율이라고 그러는데 5년 상대 생존율입니다. 이게 2016년 현재 70.6%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 100명 중에 70명은 5년 이후에도 살아있을 것이다. 30명만 돌아가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발전했죠. 54%에서 70%로 증가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생존율은 그러한데 네. 사망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자, 사망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지표 아니겠습니까? 암 사망률 국제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암 사망률이요. OECD의 2016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자 수, 이게 암 사망률이거든요. 네.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에서는 169명이에요. 169명입니다. 자,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의 암 발생률이 아까 제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269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269명이었고요.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자 수, 암 사망률은 169명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들 있죠. 평균은 202명이에요. 사망률이. 네, 사망률이.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OECD 국가들에서는 202명이 암으로 사망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169명이 사망하셨어요, 암으로. 이것도 훨씬 낮은 수준이네요, 우리가. 훨씬 낫죠. 우리가 지금 202대 169니까 몇 명이 났습니까? 31, 32, 33명이나 더 적잖아요. 엄청 낮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암 사망자 수가 OECD 국가들 평균보다 정말 낮다. 이거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마차 생각에 왜 이렇게 암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지 궁금하죠? 네. 자, 한번 물어주십시오. 제가 다 대답해 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낮아지고 네. 5년 이상 생존율은 높아지는 이유가 네. 어디에 있나요?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마차 생각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5년 생존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네. 2005년에 5년 생존율이 54%였는데 2016년은 70.6%로 엄청 뛰어올랐습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아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마차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죠. 네. 마차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국민들이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건강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자꾸 이 캠페인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건강 생활 실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운동도 하시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과식도 좀 삼가하시고, 좀 채식도 좀 하시고, 인스턴트 식품도 좀 적게 먹자고 좀 노력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암 예방 노력을 과거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체계적으로 조기 암 검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조기 암이 발견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낮아지고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은 암을 조기에 발견한 겁니다.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암이 안 생겼다. 안 생긴 것은 건강생활 했으니까 안 생긴 거고, 또 하나는 뭐죠? 생겼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니까,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해버리면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조기에 치료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 암 특례, 암 진료비는 5%만 낸대요. 공부했잖아요, 지난번에. 중증. 전체, 그죠? 중증 질환. 네. 암 특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발생하는 병원 입원 의료비의 5%만 환자 본인이 내면 되니까, 게다가 또 그 5%도 낼 돈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줘요, 정부가. 이건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한번 다루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암 환자가 치료 못 받는 경우는 이제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대한민국이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OECD 평균보다 우리가 월등하게 성적이 좋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지국가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체계적인 조기 암 검진 사업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국가 암 검진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의 제목이 국가 암 검진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 암 검진 하면 현재 5대 암에 대해서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개 암이죠, 5대. 그러니까 위암, 간암, 대장암, 그리고 여성에게 있는 거 2가지. 유방암, 자궁경부암. 그러니까 남녀 공통은 위암, 간암, 대장암이에요. 네. 위, 간, 대장. 그리고 여성에게만 있는 거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 5가지를 우리가 5대 암이라고 그러고, 이 5가지에 대해서 지금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 암 5개는 암 종류별로 네. 검진의 대상과 검진 주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에 따라 가지고 검진 대상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당신은 검진 대상자입니다라고 하는 걸 마차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겠죠. 네. 알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편으로 날아오지 않아요? 그렇네,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마차. 제가 그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검진 당사자들에게 주소만 정확하다면 그 주소지로 안내물이 날아가요. 그 안내물 보고
가서 검진 받으면 되는 거죠. 저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 봐라. 이렇게 관심이 많다니까 요새.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암 검진 대상자가 누군지 이 부분을 좀 궁금해졌는데요. 네. 암의 종류에 따라서 검진 대상자도 다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5가지 암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5가지 네. 암 중에서 일단 위암, 그리고 유방암. 이것은 만 40세 이상이면 검진 대상이에요. 40살 되면 그때부터 검진 대상은 바로 위암과 유방암입니다. 자, 그럼 대장암은 어떠냐? 대장암은 40살에는 대장암이 잘 안 생겨요. 대장암은 대체로 50대에 들어가서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50세 이상부터 대장암 검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마차는 지금 50세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아무리 대장암 검진을 무료로 받고 싶어도 안 되는 국가 거예요. 암 검진 사업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너무 어려서. 아, 너무 젊었어. 네. 자궁경부암. 네. 자궁경부암 만 20세입니다. 20살만 되면 자궁경부암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자궁경부암 검진 받으세요라고 날라옵니다. 아시겠죠? 자, 간암. 간암은 누가 받냐? 간암은요, 보통 사람들은 잘 안 걸려요. 네. 근데 간암이 잘 걸릴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간암 발생의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간암 발생의 고위험군 중에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이 간암 검진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50 넘었잖아요. 네. 제가 간암 검진의 대상인가요? 저는 간암 검진의 대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고위험군? 저는요, 간암 발생의 고위험군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나라에서 어떻게 알아요? 고위험군인지 아닌지는? 자, 그걸 좀 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고요. 자, 그럼 이번에 이제 검진 주기가 알고 싶잖아요. 네. 주기. 자, 위암하고 아까 제가 유방암은 만 40세, 이제 마차가 곧 머지않아서 만 40세가 다가올 겁니다. 네. 만 40세가 되면 위암과 유방암, 그리고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은 20살 넘으니까요. 네. 그리고 요 3가지는 이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매년 받나요? 6개월마다 받나요? 몇 년마다 받아요? 이거 궁금하잖아요. 네. 요거 2년마다 받습니다. 홀수 짝수로 나눠져서 받죠. 네, 2년마다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2년마다. 아, 훌륭해요. 마찬가지 너무 잘하네. 자, 그리고요. 대장암이지, 대장암. 대장암은 제가 몇 살부터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50세. 50세부터. 대장암은요, 매년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씩. 50 넘어가면 매년 대장암 검진을 받아요. 네. 그리고 간암은요, 간암은 고위험군에 대해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발생 고위험군. 근데 이 경우는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받아요. 6개월에 한 번. 초음파검사 이런 거 받아요. 네. 궁금하시죠? 네. 근데 이거 실시한 지는 얼마 안 됐죠. 오래됐죠. 이거는 아주 오래된 겁니다. 네. 실시한 지 얼마 안 된 건 좀 이따가 이야기할 거예요. 폐암검진. 아, 그 알겠습니다. 올해 7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라고. 네. 네. 그러면 제가 방금 질문드렸던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사람이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렇죠. 이제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만 40세가 넘으면 네. 1년에 2번이나 검진을 받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가면 간경화증. 간이 딱딱해진 사람, 간이 딱딱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간경화증. 병력이 있는 사람. 그렇죠. 간경변증이라고 그러죠. 간경화증, 간경변증. 똑같은 말입니다. 간경화나 간경변이나 간이 딱딱해졌다. 간이 이게 아주 말랑말랑한 거 알죠? 소간 뽑았죠? 네. 말랑말랑한 거. 네. 근데 그게요, 퍼석퍼석하게 딱딱해져 있어요. 그게 간경화증이에요. 그럼 그게 암이 생기기가 쉬워. 딱딱한 암은 이미 변성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암세포가 발생하기가 쉬워요. 자, 그다음에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의 복균자. 간염 복균자가 있으면 간염 세포를 자꾸 자극해가지고 거기서 암세포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요. 이런 경우에는 간암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만약에 간암 검진 대상자인데, 예를 들어서 간암 검진 대상자면 간경화증이거나 B형이나 C형 간염 복균자잖아요. 그러면 저는 간암 검진 대상자인데요. 근데 내한테 날라오질 않는 거야. 검사 받으라고. 네. 그러면 마차가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홈페이지 들어가 확인하든지 전화하든지 아니면 건강보험지사에 찾아가면 됩니다. 건강보험지사에다가 저 C형 간염 복균자예요. 저 B형 간염 복균자인데요. 그리고 검사 증거 자료 내놓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들이 누락시키군요.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공단에서 바로 해드립니다. 2018년부터 대장암 검진 제도가 개선됐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개선이 된 건지. 네. 그러니까 이 대장암 검진 제도가 이게 네. 개선이 됐습니다. 2018년부터 저 요거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장암도 이제 검진 받잖아요. 대장암 몇 세부터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50세. 50세. 그럼 몇 년에 한 번 받습니까? 2년에 한 번. 2년이라고요. 1년에 한 1년에 번. 한 번이죠.
아까 저 위암하고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2년에 한 번이고 네. 대장암은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50세부터. 자, 그런데 그동안에 이 대장암 금진에서 본인 부담금을 10% 냈습니다. 다른 건 공짜인데 대장암 금진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10%를 받았거든요. 네. 요걸 아예 폐지를 해버렸어요. 폐지. 완전 무료로 완전 받는 무료. 거네요. 예, 수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이 대장암 검사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대변을 받아오라고 그래요. 대변을 봐가지고 그게 피가 섞여 있는지 잠혈 검사. 피가 섞여 있으면 대변에 피가 섞여 있다고 하는 말은 그 잠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도 그냥 신선한 피가 아니고 까맣게 변한 색깔 있는 피. 그것은 장 저 깊숙한 곳에서 피가 조금 묻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는 동안에 그 변색된 거거든요. 네. 이거 우리가 잠혈이라고 그래요. 분변에 있는 잠혈. 그렇다는 말은 그 대장 속에 암이 있을 확률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신선한 피가 묻어 나오면 그건 치질이고요. 네. 치질은 암이 아니잖아요. 대장 저 속에서 피가 나왔으면 그건 암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대장에 암이 생겨 있으면 변이 나오면서 그게 실려가지고 그게 피가 살짝 나오거든요. 그럼 그 피가 변색돼가지고 그 변에 묻어 나와요. 이걸 검사해보면 그러면 대장암일 확률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 자멸이 나왔어요. 그럼 그때 내시경 하거든요. 대장 내시경을 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항문 속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집어넣어가지고 들여다보는 건데요. 네. 그랬을 때 그 대장 내시경 검사 비용 있죠. 요거 중에서도 10%를 수검자 본인이 부담을 했거든요. 그동안에는. 요거도 2018년부터 공짜. 사실 10%도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닐 것 같거든요. 보통 얼마 정도 하죠? 요거 하는데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10%니까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냈었는데 그렇죠. 그마저도 나라에서 전액 부담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암 검진의 검사 방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암은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나요? 위암 검사하는 거 뭘 할 것 같습니까? 하시죠. 저는 내시경은 해봤어요. 내시경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정답이에요. 내시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위암 검진의 경우에는 그 검진 대상자는 위 내시경 검사를 주로 받아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시경 삼키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싫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시경 집어넣으면 자꾸 토해버려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죠. 그런 경우에는 위장 조영 검사입니다. 위장 조영. 조영이라고 하는 것은 조영제를 먹어요. 하얀 액체를 벌컥벌컥 마시면 액체가 위를 코팅하잖아요. 싹 덮었죠. 그 상태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그 코팅된 데서 뭐가 홈폭 파이는지 볼록 나온 건지 이런 거 보이겠죠. 네. 뭔가 폭 파였거나 볼록 나왔거나 하면 그런 거는 암일 확률이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매끈하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대로 통과. 근데 만약에 위장 조영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 결과 암이 의심돼요. 폭 파였거나 아니면 볼록 나오거나 올통볼통하거나 암 같은 게 의심이 돼. 그러면 내시경 해야 돼 무조건. 그냥 무조건 강제로 내시경 해야 돼. 저 2개 다 해봤어요. 조영술도 해보고 내시경도 해봤는데 네. 또 내시경은 수면 내시경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수면 내시경 많이 하죠, 요즘은. 그런데 저는 수면 내시경은 싫어가지고 생으로 했습니다. 생으로 대단하네. 목구멍이 큰가 봐. 저 그런 사람이에요. 목구멍이 탄탄한가 봐요. 그거 쉽지 않은데. 대단합니다, 마차. 자, 어지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위장 조영 검사를 했는데 암이 의심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왜 내시경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내시경을 해야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암이 의심되는 부위에 조직을 떼내거든요. 내시경을 해야. 요즘은 조영술보다 내시경이 더 정확하다 그래서 아예 내시경을 시키더라고요. 아예 내시경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구멍으로 잘 못 삼켜요. 그런 경우는 조영술 해봐가지고 조영실에서 별 문제 없으면 그냥 그걸 끝입니다. 조영실에서 의심이 가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내시경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걸 떼내야 되거든요. 조직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 내시경 검사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자리에서 조직 떼내지 않습니까? 조직 검사를 하거든요. 이 조직 검사를 해야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 아니면 그냥 염증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염증이거나 양성이면 문제 없어요. 근데 악성이면 이거는 심각하게 이거는 위암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해드립니다. 힘들더라도 내시경이 사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자,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여성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참고로 한 번 더 얼핏 말씀드릴게요. 자, 자궁경부암 검진의 경우에는 자궁경부에서 세포 검사를 합니다. 이 세포 검사를 하면 세포가 염증이 있는 건지 정상인 건지 아니면 여기에 암세포가 있는지 아니면 이형성 암은 아닌데 정상세포도 아니고 변형된 세포가 있는지 이 변형된 세포는 암으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정밀검사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면봉 있죠.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질속을 통해 집어서 쓱 이렇게 닦아냅니다. 그걸로 검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궁경부에서 세포를 살짝 묻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방법이고요. 여기는 자궁경부암 검진이고, 이건 이제 아까 제가 몇 살 이상부터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맞죠? 40세. 자궁경부암 네. 40세 확신해요? 네. 자궁경부암 자궁암은요. 20세네. 20살부터 걸릴 수가 저 있어요. 20살 때 이거 없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자, 자궁경부암은 20살 때부터 검진 받아야 돼요. 아, 이제 네. 몇 년에 한 번 받는다고? 자궁경부암 아까 몇 년에 한 번 받았어요? 몇 년? 2년. 2년에 한 번씩 받는다. 네. 맞죠? 2년 맞나요? 네. 자, 짝수. 맞습니다. 홀짝. 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2년에 한 번씩입니다. 네. 자,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유방암은 어떻게 하냐? 유방암은 몇 세부터 했죠? 40세부터 했죠. 만 40세부터 유방암 검사 받죠. 자, 양쪽 유방을 엑스레이 검사를 합니다. 엑스레이 찍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그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거는 사실 여성 암 중에서 굉장히 유병률이 높아요. 발생률이 높아요. 발생률이. 그래서 정기적 검진을 꼭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궁경부암은 20살 이상, 유방암은 40살 이상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2년에 한 번씩 받는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간암과 대장암은 어때요? 자, 간암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딱딱하다. 네. 딱딱한 거 알아내는 방법은 시 문지르는 거. 뭐죠 이거? 초음파요? 초음파. 아. 옛날 받아봤잖아. 서울대병원에서요. 네, 네. 20만, 간암은 아니어가지고. 20만 원짜리. 그 간은 왼쪽에 있나요? 그럼 그 어떻게 하는 약간 거예요? 오른쪽에 있죠. 갈비뼈 밑에. 그래서 간은요. 사실 간만 하는 게 아니고 총파리 다 시 문지르면 한꺼번에 다 봅니다. 시 문질러 버립니다. 네. 끈적끈적한 거 발라가지고 시 문질러 버리죠. 자, 이거요. 간 초음파 검사가 제일 정확합니다. 간암은 암이 걸렸다는 것은 딱딱하잖아요. 딱딱하면 네. 음파가 튕겨져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피 검사도 또 해요. 혈청 알파 태아 단백이라고요. 알파 태아 단백, 알파 피토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건데 알파 태아 단백 이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대장암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변이죠. 분변, 잠혈 검사를 하는 거죠. 잠혈.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 피가 섞여 나온다. 잠혈이. 그러면 내시경 검사한다고 그랬죠. 대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 안 하고 대장 조영술을 해도 되는데 대장 조영술은 마찬가지로 또 항문으로 해가지고 하얀 액을 뿜어 넣어가지고 코팅을 해놓고 발라놓고는 이제 엑스레이 찍는 거죠. 자, 이거보다는 그냥 내시경이 최고입니다. 어차피 대장 할 거 내시경. 그냥 네, 아플 거. 네, 대장 내시경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거 네. 떼내야 되거든요. 이 프로포필이라고 요즘 뭐 연예인들 많이 맞는 거 있죠. 프로포폴. 프로포폴. 음. 그거 맞습니다. 이거 할 때. 아. 그거 맞고 한숨 푹 자고 나면 저 해봤거든요. 이 항문으로 집어넣는 거는 이게 이거 안 하면 아프지. 수면 항문으로 시키면 내시경 요즘 그래서 위하고 대장은 같이 하더라고요. 같이 한꺼번에 많이 해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장 조영 검사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암이 의심되면 다시 또 대장 내시경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의심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폴립 같은 거 양성 폴립이 많이 생기니까 양성 혹 같은 거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런 거 떼내거든요 보통. 그냥 내시경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검진을 하니까 조기 발견이 돼서 조기 치료를 하니까 또 암의 완치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암은요 조기에 발견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5년 생존율이 90%가 넘어요. 진짜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그런데 몇몇 암은 안 그렇습니다. 좀 이따 그 얘기를 할 텐데 네. 정말 가슴 아픈 암들이 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위암이라든지 유방암, 뭐 자궁경부암 이런 암들이 있죠. 이런 암들은 조기에 발견하면 그냥 거의 뭐 95% 이상 다 5년 생존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 이 말이죠. 네. 그런데 조기에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입니까? 증상이 나타나기 전입니까? 조기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나타나기 전이지. 나타나면 이미 조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기 발견은 정기 검진으로밖에 나오지가 않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 아주 훌륭한 답변해 주셨어요. 네. 스마트합니다. 자, 몸에 정상이 나타나가지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중기거나 말기일 확률이 높아요. 말기면 수술도 어려워요. 항암제 쓰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네.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거 하라고 있는 게 바로 뭐다? 국가건강검진 사업이다. 네. 국가건강검진 사업이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가 암 검진 사업에 폐암 검진을 추가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번에 따로 추가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2019년 올해 아닙니까? 네. 7월 1일부터 2019년 7월 1일부터 폐암 검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누가 폐암 검진 대상자냐? 마찬가지로 폐암 검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나 폐암이 잘 안 걸리거든요. 폐암이 주로 잘 걸리는 사람이 누구냐? 담배 많이 피는 사람. 담배도 그냥 한 10년, 20년 핀 경우보다는 한 30년 이상 핀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주로 걸려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연령 만 55세에서 75세 사이에 있는 사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폐암 검진을 하는데 네. 폐암 검진을 하는 방법이요. CT 찍습니다. 흉부 CT, 가슴 CT를 찍어요. 그런데 이 가슴 CT는요. 저선량이 흉부 CT예요. 저선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CT는요. 엑스레이하고 달라가지고 방사선을 엄청 많이 쪼입니다. 방사선을 엄청 쪼이기 때문에 이거 찍을 때마다 사실 방사선에 노출되면 나중에 방사선 때문에 잘못하면 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 방사선이 몸에 해로운 거 알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량을 확 낮춘 거예요. 방사선 조사량을 낮췄단 말이에요. 방사선 조사량을 확 낮춘 저선량 CT를 가지고 흉부 가슴 사진을 찍습니다. 저선량 CT, 저선량 흉부 CT를 찍어요. 그래서 폐암 검진 사업을 해요. 자, 2년에 한 번씩 찍죠. 그래서 그럼 나이 제한을 왜 54에서 74세로 했을까? 54세 이전에는 또 걸릴 확률이 쭉 떨어져요. 주로 폐암은 50대 많이 걸려요. 50대 넘어가야. 그러면 왜 75세 이상은 왜 안 하냐? 75세까지 폐암 안 걸렸으면 이분은 그냥 폐암 안 걸릴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워낙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폐암 걸리는 사람들은 담배를 오래 피웠으면서 54세에서 만 74세 요 사이에 있는 분들 사이에서 주로 폐암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미 기침하고 막 충통을 호소하고 갑자기 기침했는데 피가 섞여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미 말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손도 못 써보고 그냥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2년에 한 번씩은 가슴 CT를 찍어가지고 폐암이 있는지를 발견하겠다. 이게 정부의 이번에 이제 시책입니다. 그럼 정부가 왜 그러면 이번에 폐암을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기존에는 5대 암 검진이었는데 이번에 하나 더 추가한 거잖아요. 네. 6대 암 검진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폐암은 만 54세부터잖아요.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폐암이 전체 암 사망 원인 있죠. 암이 네. 수없이 많잖아요. 네. 암 종류가. 암 사망 원인 중에서 1등이에요. 1등. 암 사망 원인 중 1등이라니까. 왜요? 왜냐고요? 네. 자, 담배 때문인가? 담배 때문이 아니고 담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거고 폐암에. 네. 폐암에 걸리면 위암에 걸릴 수도 있고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많은 암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암들은 걸려도 5년 생존율이 비교적 높은 편인데 폐암은 걸리면 5년 생존율이 형편없이 낮아요. 이 암의 특성인 거죠. 폐암이라 하는 것은 걸리면 그냥 돌아가실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게 바로 5년 상대 생존율이었잖아요. 자, 5년 상대 생존율을 보니까 주요 암 중에서 5년 상대 생존율이 제일 나쁜 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암. 5년 상대 생존율이 가장 낮은 게 사실은 췌장암이에요. 그래서 췌장암 걸렸다고 그러면 그냥 돌아가시는 갑다 생각하면 됩니다. 5년 살아있을 확률이요. 11%밖에 안 돼요. 자, 췌장암으로 진단받는 사람이 100명이 있잖아요. 이 100명 중에서 췌장암 환자 100명 중에서 5년 이후에 살아있을 확률은 11명. 11명밖에 안 돼요. 89명은 돌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5년 이내에. 네.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질환이죠. 상대 생존율이 아주 낮은 것입니다. 그 다음이 폐암이에요.
폐암은요 27%입니다. 네. 100명 폐암 환자 중에서 27명만 5년 이후에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폐암이 무서운 질환인데 문제는 폐암은 또 많이 걸려요. 암 중에서도. 위암, 폐암이 1등을 다투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위암은 걸려도 잘 안 돌아가셔요. 대부분 다 조기에 발견하고 대부분 다 그냥 살아 계세요. 네. 그 위암은 진짜로요.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이런 거는요. 5년 생존율이 다 70% 넘어요. 그런데 이거는 5년 생존율이 27%밖에 안 되니까 폐암은. 그러니까 폐암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엄청 쓰는 겁니다. 또 상황이 안 좋은 게 사실은 간하고 담도암이에요. 이거 한 30%밖에 안 돼요. 5년 생존율이.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거는 췌장암, 그다음에 폐암, 그다음에 간하고 담낭, 담도암 이쪽이 상황이 안 좋아요. 이쪽은 5년 생존율이 30%밖에 안 돼요. 우선 대충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폐암 검진 사업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30감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담배를 어떻게 피우면 30감년이 되는 건가요? 30감년? 네. 매일 한 갑씩 30년을 피우면 30감년이 돼요. 아니, 보통 좋은 약도 그렇게 매일 30년을 먹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마차 주변에도 그 매일 담배 피우는 사람이 한 분 계시지 않아요? 네. 그분 매일 피거든요. 그분이 하루에 만약에 한 갑 피는지 반 갑 피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그분이 하루에 한 갑을 피고 30년을 피우면 30감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30감년을 피운 사람이면 나이가 만 54세가 됐으면 네. 그때부터 이 양반은 2년에 한 번씩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라에서 어떻게 알아요? 나라에서 어떻게 하냐고요? 아,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이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본인이 네. 그 건강검진 그 작성할 때 문진표 있잖아요. 네. 문진표에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고 나라에서 알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다 등록을 하거든요. 아, 이분은 하루에 담배를 반갑씩 피는데 지금 20년 피웠구나. 그럼 앞으로 30감년이 되려면 반갑이면 30감년이 되려면 60년을 피워야 돼요. 아, 그렇게. 반갑이니까. 하루에 한 갑씩 30년이면 네. 그럼 두 갑 피워요? 네. 두 갑씩 피우면 하루에 두 갑씩 10년 피웠구나. 요 사람 두 갑씩 앞으로 5년만 더 피우면 두 갑씩이니까 15년만 피우면 30감년이 되는 거지. 아, 그렇게 계산하는 한 갑씩 1년 피우면 1감년. 한 갑씩 30년 피우면 30감년. 그럼 30감년이 되면 폐암 건강검진 대상자.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나이가 언제? 54세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흉부 CT를 찍는다. 네. 그 대신에 저설량, 방사선 조사량이 적은 흉부 CT를 찍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2019년 하반기부터 기존의 5대 암 검진 사업에 폐암을 추가시켜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폐암 검진은 흉부 CT를 찍는 거니까 비용 부담이 또 있을 것 같네요. 네, CT 비싸죠. 네. CT 비쌉니다. 그리고 이 흉부 CT 찍을 때 덤성 찍으면 폐암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CT는 이렇게 가슴을 자르는 거거든요. 횡단면으로 착착착 단면으로 잘라가지고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촘촘하게 1cm 이내로 잘라야 되면 여러 장을 찍어야 돼요. 착착착착착 이렇게 잘라서 찍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이제 이 비용이 좀 들어가요. 얼마가 들어가느냐? 한 번 찍는데 한 11만 원 들어갑니다. 네. 요것도 이제 표준 가격이에요. 네. 11만 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중에서 10% 만 원입니다. 그걸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만 원 내야 됩니다. 음. 앞으로 30감년 담배 네. 피우는 사람 54세가 됐을 때 2년에 한 번씩 찍지 않습니까? 그럼 찍을 때마다 2년에 한 번 찍는데 만 원 정도를 본인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중하층 계층 있죠. 네. 우리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하위 50% 여기에 속한다면 공짜예요. 아.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있죠. 기초생활 수급권자. 네. 이분 또 공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대장암 검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대장암 검진에 대장 내시경을 도입하는 시범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자, 지금까지는 대장암 검진을 어떻게 합니까? 분변 검사. 그 변에서 그 잠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게 이상 소견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내시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거 잠열 검사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내시경 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네.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장 내시경 받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마차 받아봤습니까? 대장 내시경. 저는 아니요. 받아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돈 내고 받은 거예요, 이거. 아. 제 집사람이 하도 받아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아이고 프로포폴인가 그거 맞고 좀 차고 나니까 끝나 있더라고요. 그 잠을 잘 못 뛰다 그거 맞으니까. 제가 지금 맞아봤어요, 프로포폴. 자, 그래서 이
대장암이 수검률이 2017년에 한 33%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장암 잘 안 받는 거예요. 내시경 이런 거는 받는데 대장암은 잘 안 받는 게 그 변 받아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받아오는 거죠. 그리고 엄청 아프다던데. 변 받아오라 그러니까 변을 안 받아오는 거예요. 그냥 바로 내시경 하자 그러면 하는데. 네. 그래서 이 대장암 수검률 높이려고 네. 이번에 이제 그냥 분변 검사 하지 말고 그냥 1차 검사로 바로 그냥 내시경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 하자 이런 요구가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게 그 좋은 건지 한번 시범 사업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 50세에서 74세에 해당되는 이분들 한 그 시범 사업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 한 2만 7천 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시험적으로 한번 해봐가지고 이게 성과가 있으면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제가 50에서 74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50부터죠? 대장암은 50세부터 검진 대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50세부터 74세까지만 왜 74세까지? 아까 폐암도 74세까지만 했죠. 네. 74세, 만 74세 우리나라에 75세잖아요. 75세까지 암이 안 생겼으면 이분은 유전적으로 암이 안 생길 확률이 아주 높다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시범 사업을 통해서 대장 내시경 1차 검사로 도입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이점과 부작용이 있는지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 되겠죠? 그런 거죠. 시범 사업을 통해서 대장 내시경 1차 검사의 이점이 훨씬 많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네. 대장 내시경 검사를 국가 암 검진 사업에 바로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시범 사업 지역에서 1차 연도에 한 4천 명 정도 바로 해보겠다. 그리고 2차 연도에는 한 2만 3천 명까지 확대가지고 해보겠다. 그래서 1년, 2년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고 네. 성과가 좋으면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국가 암 검진에다가 바로 도입하겠다. 지금 네. 정부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국가암 검진 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우리 국민 4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미리미리 암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암 검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면 유익한 고품격 정책 시사방송 이상희TV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희TV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